절대전략입니다. 오늘은 올라서 다행인데 이제 내일이 슬슬 좀 걱정이 되죠. 과연 이런 주변국 상황을 내일장 어떻게 좀 받아들이게 될지 빅테크 업체들 실적에 따라서 또 일일비하고 있는데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영 운용위원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용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영 운용위원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수급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외국인 관망성에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시장의 수급의 주체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외국인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지난주 연휴 막판 마지막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또 지수가 엇비슷하게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 좀 반등이 좀 나왔는데 지난주 연휴 막판에도 연휴 전에도 본다 한다면 외국인 수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현물에서 8,000원 정도 팔았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40포인트 넘게 반등이 나왔고 오늘 또 아쉽지만은 장중에 70포인트 장 상승했다가 막판에 좀 밀렸지만은 그래도 외국인 투자가들 오늘 또 보면 선물 시장에서 2천억이 넘는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이라든가 현물 시장에서는 코스닥이라든지 감망을 했으니까 아쉽게 밀려서 끝났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 즉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외면하고 있는 국내 쪽에서도 이틀 연속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저점에서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 3%대 코스닥 시장 기준에서 저점이 지금 5% 가까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틀 동안요.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아닌가 그 좀 측면에서 오늘 시장 한마디를 외국인 관망성에 의미 있는 반등이었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시장을 좀 체크를 좀 해보면 일단은 연휴 기간 동안에 해외 증시가 워낙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4일 연속 무려 8% 가까이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2,80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가도 뭐 아쉽지 않는 뭐 그렇던 미국 시장의 흐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겠다시피 특히 오늘과 미 선물 시장이 페이스북 실적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인해서 2% 넘게 하락한 국면 속에서 여기에다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투자가들이 수급적으로 오늘 또 감망하고 있는 상태. 그 막판에 선물 시장에서도 2천억 넘는 매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나쁘지 않았다. 뭐 그 점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전체로 시장 자체가 밀려서 끝났지만은 그래도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시장 자체가 그래도 양봉으로 끝났거든요. 코스피는 가까스로 양봉을 만들었고 코스닥 시장 그래도 의미 있는 양봉을 좀 나타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 투자 심리 자체가 개선이 좀 되면서 변동성은 좀 하방에 대한 변동성은 좀 완화가 좀 되면서 낙폭과대 종목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반등이 눈에 띈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들이 좀 많이 올라서 특히 오늘 시장을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것 자체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막판에 보시다시피 IT 종목들이 다 밀리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이오 종목들, 제약 바이오 종목들 그다음에 보험주라든가 증권주라든가 조선주라든가 뭐 관련된 종목들이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경우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중심에 강한 반등과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을 좀 주도하면서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특징 종목들 많지만은 개인적으로 특징 종목을 한 종목을 좀 뽑아본다 한다면 촬영업종 중에서 요즘 들어서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대한제왕인데요. 오늘 또 무려 11.4%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뭐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요즘 들어 부진하죠. 요즘 뭐 중소형 종목들 철강주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한데 특히 이제 대한제왕이 눈에 띈 이유 자체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왔고요. 여기다가 회사가 자사주 매수를 300억 정도를 자사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수를 하고 있어요. 하루에 20만 주 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사주 매수는 주가가 올라가면 자사주 매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 같은 경우 주가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현재 가격대 2만 1,000원대에도 자사주를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의미 자체는 주가 자체가 워낙 회사 측에서도 싸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충분히 회사는 주가가 싸죠. 현재 주가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PER 기준에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4배 미만이기 때문에 요즘 이런 종목들이 상향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뭐 배당 확대라든가 자사주 매수라든가 주주 가치 확대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오늘도 강세를 보고 있는 시적도 괜찮지만 LS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거든요. 배당 확대라든가 또 증권 중에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강세를 보이는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배당금을 대폭적으로 거의 뭐 작년 연말 시가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18%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이들 관련 또 종목들이 전반적인 납폭 가드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왔지만은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배당 확대라든가 자사주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게 오늘 상승이 좀 나왔던 게 특징이 아니었겠는가 그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도덕적 해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좀 절레절레했던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더욱더 높은 점수를 주는 듯 보입니다. 대한제강 오늘 유난히 많은 전문가들의 입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박준영 운영님도 좋게 보시네요.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예, 내일은 오늘 목요일이니까 또 주말이지 않습니까? 주말이고 그래서 특별한 뭐 의미는 있는 건 아니지만은 주말에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근데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ADP 민간 고용지표가 워낙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고용 쇼크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는데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 크게 변동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오늘 나스닥 선물 시장이 2% 넘게 하락 상태이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이 3% 넘게 급락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 시장은 내일 변동성이 제한적이다. 3% 빠져도 제가 보기에는 지수 하락은 제한적일 것 같고요. 국내 시장 자체는 오늘 하반기 지지가 좀 되면서 반등한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오늘 진짜 시장 앞서 이제 제가 수급을 얘기를 했었는데 한마디에 이게 오늘 보면 에quity 투자가들이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정가에 선물을 좀 매도를 해가지고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지난 주말 같은 경우도 명절 전 같은 걸 한다라면 에quity 투자가들이 장중에 2시 반까지 선물을 9,7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장 막판에는 800억 정도 매수가 팍 줄었거든요. 불과 1시간 만에 9천억 정도 선물 매도를 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그때는 실패를 했었죠. 근데 오늘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보시게 되게 되면 에quity 투자가들이 선물을 정가 기준에서 2,200억 매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불과 오늘 같은 경우도 보게 되게 되면 에quity 투자가들 시간별로 보시게 되게 되면 에quity 투자가 2시 20분에 선물 매수가 2,600억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1시간 만에 2천억을 내다 판 거죠. 즉 1시간 만에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던 겁니다. 에quity 투자가들이 지금 의도적으로 지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에quity 현재 지금 선물 누적 포지션이 지금 5조 원이거든요. 에quity 투자에서 본다 한다면 주가가 지금 올라가기를 좀 바라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중요한 것 자체는 뭐냐? 에quity 투자가들 선물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이 지금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지금 1,206원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한 에quity 투자가들이 선물 대규모 매도를 해놓은 것 자체를 한 배수를 안 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환율이 좀 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환율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달러의 약세 흐름이 전개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달러는 96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달러 환율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에quity 선물 매수가 오늘 장중에 2,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7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흐름은 결국은 에quity 선물 매수 전환 여부에 결정이 좀 된다는 관점에서 에quity 현재 지금 5조 원대 가까운 4조 한 7, 8천 정도가 좀 되는데 대규모 선물 매도를 한 매수를 전개가 좀 될지 그 부분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로 내면은 에quity 선물 매수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겠다는 측면에서 에quity 선물 매수 전환 여부, 그 선물 매수 전환 여부 자체는 결국은 원달러 환율의 안정이 좀 중요한 거니까 두 가지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 반등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지수 반등은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명절 전에 있었던 국내적인 불확실성 부분 자체가 많이 완화가 됐죠. 연초부터 전개됐던 연준의 매파적인 통화정책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3월 달에 50bp 정도 금리 인상까지 나왔던 얘기 자체가 연휴 기간 동안에 일부 연준 위원들이 0.25% 정도가 금리 인상 정도가 적당하다는 쪽으로 컨센이 좀 맞춰지고 있는 것 같고 현재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용지표 자체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하나의 그 변수가 좀 되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악재 요인은 없거든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 수급적으로 LG 엔솔 수급 쏠림에 따른 수급 이슈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던데 그 관련된 부분 자체 좀 완화가 좀 됐고
또 미국 같은 기업들도 실적 부분이 좀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주요 업종 대표적인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좀 마무리가 좀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는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국내 시장 자체가 뭐 이틀 전서 반등이 나왔지만 낙폭 가대공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격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 기준 이격도가 지금 95 아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100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이격도 기준은 94입니다. 대체적으로 낙폭 과대 이후 이격도 기준으로 해서 100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거든요. 100 정도까지라는 것 자체는 2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스피 정도 현재 20일 이동 평균선이 2,850인데 20일 평균선이 아마 계속 내려온 걸 감안한다 한다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 되면 2,820이라든가 2,800 정도까지 내려오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여기가 아마 이격도 기준에서 100 정도가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930포인트 언저리 정도가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반등의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낙폭 과대 종목 중심의 반등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앞서겠다시피 LG 엔솔 솔루션과 관련된 수급의 쏠림 부분 자체가 완화가 좀 됐고, 에그인 투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선물을 대규모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도할 여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언제 매수를 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개인 투자가도 수급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명절 이후에 현재 고객 예탁금이 일부 청약 자금이 대결하고 있겠지만은 75조대로 거의 사상 최대가 77조 원이었거든요. 고객 예탁금이 많이 머물러 있고, 최근에 주가 급락으로 인해가지고 신용융자 잔고 자체가 작년 1월달 이후에 최저치가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 여건 자체가 나쁘지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추가적인 반등을 예상을 해도 좀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2,780 정도까지는 낙폭 과대 종목 중심의 반등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종목 중심의 차별화 장사가 전개된다는 것. 종목이라는 자체는 결국은 실적 호전 종목 중심의 종목 장사가 전개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일까지는 단기 낙폭 과대 종목들 중심의 업종 전반적인 상승보다 오늘 업종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전개됐었는데, 내일은 이제 순환매성 흐름으로 종목별 낙폭 과대 종목 중심의 순환매가 전개되지 않겠는가. 내일은 아마 관심은 좀 자동차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강 쪽, 대형 쪽에 반응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해가지고 LG 상사를 중심으로 한 상사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오른 이유 자체가 1월달 들어서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업종 기수가 2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추가적으로 종목별로 옥석이 가려지게 주하는 반등 흐름이 전개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약세음을 보였던 IT, 코스닥 시장 내 반도체라든가 비메모리, 그 다음에 스마트폰 부품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여전히 긍정의 가치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마적으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섹터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